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께 여쭙니다. 라는 제목으로 앞날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 두 분의 지위 구조상 역학 기능이 제대로 잘 작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직책 기능상 상호 관련 지휘 계통대로 잘 작동되는지, 아니면 계통 밖의 지휘 배경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게 또는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반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5가지 설문 문안으로 나눠본 국민견해 분포 설문안들 중에서 몇 번째 설문안 내용이 여러분 의견에 가장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아래의 5가지 설문안들 중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어떻게 할지에 관한 여러분 입장에 가장 근접한 견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기에 여쭙는 것입니다. 이미 국면 전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솔선수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국면을 잘 파악하고 근본 문제의 핵심 원인을 꿰뚫어 보는지, 또 아니면 대한민국 현상의 주 동력원을 잘 짚어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편향되어 있는지, 아니면 좌편향되어 있는지, 이렇게 각각 5가지 입장에 따른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유우익 성향인으로 제가 범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성인이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우익 성향인, 그러니까 우성인의 견해는 견해 지수가 73점, 78점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설문한 입장들 중에서 우편향에 따른 견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을 소화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기본 신념대로 범법과 비리를 끝까지 밝혀 설사 그 몸통이 청와대의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반드시 기소하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을 믿고 지지하면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아 나갈 수도 있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기소시키고 결국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시켜서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어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되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파이거나 중도 성향을 가졌거나 좌파에 가까울지라도 순수 진보라고 여길 만한 분들까지 광의에서 포함하였습니다. 이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분들은 자신이 실력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순박한 마음으로 남을 믿고 서로 도우며 상호 존중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매사에 분명하고 공정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앞에 나서는 분들은 직접 시비를 분별하고 상벌을 나누고 부당한 경우라면 투쟁하여 쟁취하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3가지 밖에도 여러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 속하는 분들이라도 모두 우국충정, 법치준수 정신이 훌륭한 점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조차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적어도 원초적으로 자신이 해왔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 지경인 것은 매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익 대표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동안 상대적 빈곤을 겪는 자신들을 포함하여 기득권을 구조적으로 못 가지게 되어 있는 이들까지 합한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말입니다. 또한 통칭 범우익 성향인들은 우성인이죠. 자신이 지지하는 우익 기득권층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에 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좌성인들이 73년 동안 대한민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것을 최근에서야 눈뜨고 알아보기 시작한 잘못이 또한 있습니다. 우성인들은 그동안 좌파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집권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실제로 초근목피 불철주야 와신상담 각고미 알려 기명불사했는지 관심조차 없었으며 좌익들을 저속하고 비열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좌파가 그동안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것저것을 장악해 왔고 우파의 전당이라고 믿는 곳마저도 속속들이 좌익의 뿌리를 뻗어놓은 채 때가 오면 즉시 좌경향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 완료되었으며 그렇게 해온 좌파의 전략과 쟁취 방식조차 상부로부터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조차 모릅니다. 설사 어느 시점에 앞불사하고 좌파임을 알아챘다 손치더라도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우파 자신들이 도저히 좌파에겐 역부족이며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수라는 것만 깨우치고 좌절할 뿐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좌파들을 그저 경멸하기만 할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었어도 비교적 좌파의 존재감을 겨우 알기 시작한 좌파 파악 수준 초급 우성인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속속들이 좌파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서 태권도 수련을 거쳐서 입단한 듯한 초급 우성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꽉 조여와 있음을 아직껏 몰랐으나 마침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은 해보았을지라도 어떻게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자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할 만한 그럴 해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물론 제가 그런 해법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 그 해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묻어놓고 꺼내보지도 못한 채로 평생을 지나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좌성인, 좌익 성향인의 견해입니다. 견해 지수는 72.77점입니다. 5가지 입장 중에서 좌편향에 따른 견해에 속합니다. 좌성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검찰 총수로서 국가 원수이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결국 신하된 도리와 직분을 알아서 잘 지킬 것이고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을 믿어주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익 성향인들의 단결 의지를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제어할 것이라고도 생각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혹여라도 검찰총장이 도를 넘어선다고 하게 된다면 임명권자가 통제하거나 내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성향이거나 순수 진보 성향이거나 중도 입장에서부터 좌성향까지를 겸하는 자주적인 긍지를 가진 분들, 곧 좌성인, 좌익 성향이라고 봅니다. 좌성인은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과 진보 정신을 표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까닭이 우파 기득권층 탓이므로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민주화 정신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은 훌륭한 반면에 본연의 정통 좌파가 세운 전략과 정신의 감읍 숙지 실행한 것은 옳았다고 하더라도 한편 자신이 지지한 좌익 대표들의 특권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지지받은 좌익 세력이 올바르게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는 대신에 그들이 또 하나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혜택을 오로지 누린다면 우익
이전에 우익 기득권층 자리에 좌익 지지층을 대체시킨 것일 따름입니다. 좌익 지지 기반층을 대체시켰다면 지지한 여러분들은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처한 채 다만 좌익 기득권층이 군림하는 것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좌파 철학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실현 역할 일익을 담당 수행하며 제 몫에 충실한 직무적 기능까지 갖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근본 좌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기에 때가 이르면 핵심 좌파에게 마침내 숙청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우익 기득권을 누리던 이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공략해왔고 체제 계통에 따라서 좌파 상부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해 온 것이라면 이러한 좌성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한 처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일에 인과응보를 낱낱이 다 치르지도 아직 못했고 미처 업보를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잘못을 잘못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잘못 그 자체가 바로 큰 잘못이었다고 깨달아 가슴이 저미도록 알 때까지는 모든 시간이 정지된 채 참회와 용서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73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좌파에 장악되다시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자신이 기여한 몫이 지극히 적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충성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더더욱 죗값을 치를 절대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과거의 우익 기득권층은 당시에 누리던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깨달아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좌익 기득권층은 올바른 제도로서 공평한 사회를 구현시키는데 힘을 보태지 않는 한, 그렇게 되면 우익과 좌익이 합의하여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꿈도 못 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익과 좌익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 한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서로 쟁탈하는 한 어느 편도 무한하게 죗값을 늘려 포개어 덧붙여가는 셈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런 이해에 눈뜨게 된다면 그제서 좌파의 허허실실을 알아 깨우치고 뉘우치기 시작한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지난날 우익 기득권 세력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가진 죄 탓에 얼마나 순박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을 잃어왔는지, 그 우파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여러분들의 신출귀몰한 전략과 술수와 집요한 공략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그리하여 송구합니다. 그 우파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여러분들의 신출귀몰한 전략과 술수와 집요한 공략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그리하여 그 기득권 우파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우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누리는 분에 넘치는 대우를 내일부터 당장 그 대우를 받게 되지 못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지위를 빼앗긴다면 어떨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우파 기득권층을 괴롭혀 왔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우파의 입장을 생각조차 못해본 증거이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그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넘어야 할 산,
이른 자의 고통을 그대로 겪는 아픔의 산, 그 산을 넘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앞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받아야 할 고통을 겪고 난 뒤에라야만 다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죄를 벗어날 수조차 없다면 어떨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집권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로 초근목피 불철주야 와신상담 각고멸려 기명불사했는지 여러분 개개인의 노고를 살펴보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파 기득권층이 그들대로 가졌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빼앗은 이들을 저속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했을 뿐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보복을 실행에 옮길 위인도 못되고 얼마나 순박하고 힘없는 허수아비 같은지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차마 그랬던 것을 뉘우칠 만도 하려마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좌파의 전당이라고 믿는 곳엔 거기 나름대로 속속들이 좌파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서 더 깊이 좀 더 핵심 가까이는 한치도 쉽사리 갈 수도 없는 힘겨운 격전장은 아니었던가요? 깊게 얽힌 뿌리가 곳곳에 뻗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서 차라리 힘 안 들이고 평안하던 좌파 이전의 삶이 그리워지지 않던가요? 차라리 이제껏 상부에서 지시해온 전략과 투쟁 방식조차 저 높은 상부에서 고도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고, 설사 여러분이 얼마만한 지위를 차지했다 손치더라도 더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며 넘볼 수조차 없는 고수들이 수십 년 걸려 장착한 실력에 우리는 까마득하구나, 나는 까마득하네 라는 것만 깨우칠 뿐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느껴 절망해 보았다면 그래도 비교적 좌파의 실체를 겨우 알기 시작한 좌파 파악 수준 초급 좌성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태권도에 입단한 듯한 초급 좌성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더 높은 좌파가 꽉 조여 누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은 해보았을지 몰라도 어떻게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자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해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통에 그 해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묻어놓은 채로 평생을 지나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렇게 좌익 기득권층과 그리고 좌성인들이 포진해 있는 이 사이 그 배후 조정기획 사령탑이 있어서 그 좌익 기득권 실세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견해는 5가지 설문한 입장 중에 대한민국 현상의 주 동력원이 무엇인지를 잘 짚어낼 수 있는 견해라 하겠습니다. 견해 지수는 81.86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신하로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울산시장 등의 다른 신하들을 피의자로 기소할 것이라 믿고 기대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재판부 등과의 지위 역학적 관계 실상의 내막은 속을 들여다보면 가령 모든 이들 하나하나마다 각각 상위 좌파 수뇌부가 따로 있어서 해당 수뇌부의 포석과 수일기 기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셈이고, 전면에 나타나 있는 검찰 및 장관과 판사 등은 모두 어느 누구도 서로 간에 피하, 아군 적군 구분조차 못한 채로 움직여서 각계 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계 전투하는 행마와도 같이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별도의 사령탑이 있어서 가령 청와대 내부 실세가 또는 다른 배후 비선 실세가 행정부, 법무부와 준사법기관 검찰청과 사법재판부 행마들을
각각 따로 조종하는 주된 동력원이고 행마들끼리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도록 놓아두고 보면서 항상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면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마로 움직여지는 이들은 한껏 깜냥대로 상대와 힘을 겨루는 가운데 73년간 축적된 좌파 최고 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문도 잘 모르고 유도되어 가는 형국이라면 어떤 추이 과정을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분들은 순회 측 전략상 내세운 법무부 장관, 거라고 법무부 장관들과 기존 검사들과 인사발령난 검사들이 각각 하나하나 헌법기관으로서 서로를 상대로 수싸움을 하더라도 모든 행마 하나하나가 순회의 전략기획 손바닥 안에 있어서 다수 검사들과 검찰총장마저 포함된 행마로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더구나 검찰 기소 후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송구합니다. 더구나 검찰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수뇌부 배경 기획에 따라 움직이는 실세 손에 잡힌 말이 해당 사법부 재판 판사라면 국민과 모든 진영의 관심을 모아서 일련의 파노라마를 전개시키는 가운데 여론의 향방을 읽어 기획된 대로 다음 수를 전략적으로 선별 행마시킨다면 그들의 배후에서 어느 행마는 총선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감안하여 수렴, 기획, 행사하게 시키고 총선 승리 이후 헌법 및 법률 개정에 이어서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나라로 안내하는 성문을 활짝 열어젖힐 실세가 따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한편은 검찰을 지지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은 법무부 장관과 개편된 검찰 인사들을 응원하도록 판을 짜놓고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사이 또 다른 획책을 꾀해놓은 대로 날치기 수법으로 다음 단계로 국면을 전환시키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양쪽 행마를 모두 제압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을 판사가 기각했던 것도 그렇게 되게끔 기획한 대로 미리 정경심을 구속시켜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지는 못하게 했으며 딸의 파격 비리를 흘려서 또래의 20대 표심을 파악했으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몇을 희생해서라도 기획자들은 총선 전략을 그에 따라 수정해 가면서 수뇌부 보수의 전략대로 총선을 유리하게 맞이하려고 착착 진행해 왔다면 국민은 이런 앞일을 잘 대비하였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판을 엎어 이겨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신임하고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불법이나 비리를 찾아내고 검찰로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피의자로 기소할까요? 기소를 하긴 하는데 그만 판사가 기각할까요? 윤 총장이 과거에 특수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혐의를 기소했던 것과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은 당시의 정권의 뜻과 궤를 같이 한 경우입니다. 당시 사법부는 지금의 아군 적군 피하 구조 역학관계와는 다르지 않았던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 총장이 최종 몸통을 기소시킬 수 있을까요? 조사와 기소를 총선 전에 마침으로써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마침내 정권을 바꾸도록 할 수 있을까요? 총선 개표 현장을 압수수색해 하고 검찰로 하여금 선거 이후에도 선거 부정과 불법 모금으로 당선인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본대로 적당한 선까지만 진행하여 국민적 관심을 사로잡기만 해놓고 총선은 그들 배후가 뜻한 대로 결판이 날까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지침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의지가 적당한 선에서 갈무리 되도록 판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혹에 찬 기우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지지하는 이들의 이성과 지지와 결행을 묶어두고 감성에 기울게 해놓고는 전략 기획한 대로 발빠르게 원하던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 한다면 헛된 기대에 빠진 이들은 어쩌겠습니까? 기대를 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실행에 옮길 비안을 가동시킬 준비는 잘 해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순박하고 고귀한 마음을 지녔으나 그들에겐 적수가 못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한참 더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어야 한다고밖에 말해줄 수 없습니다. 도끼가 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받아 왔는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당연히 받아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그들은 73년간 한 생에 없어서 불행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쟁취하여 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들은 결코 빼앗은 것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이라고요? 그들은 축구공을 몰고 가다가 트릭을 써서 여러분들을 제키고 골을 넣고 승리한 우승팀의 선수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패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고품격의 능력자인데 그들 술수에 졌다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모자라고 대책 없고 게으르며 오랜 시간 세상이 어찌 돌아갔는지도 모른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꿈 깨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들입니다. 깨끗이 인정하라는 정도의 판정이 아닙니다. 깨끗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73년 동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언행이나 정책을 저열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계산되고 실제로 성공했던 검증을 거친 고단계 수법이었음을 모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20년, 100년 정권을 오로지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73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이겨 누를 것인지 한 번도 토의와 연구와 실행과 추후 검토와 실패 원인 분석과 전략 수정 등등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었지요. 해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즉 늘 잘하고 잘 살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편 얼마나 힘들게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최고 전략을 수립하고 참을성 있게 때가 오기를 기다려서 드디어 어느 시점에 쟁취했는지 빼앗았는지 이제는 생각이 납니까?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력으로 정당하게 이겼으니 영원히 그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방심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져버렸다고 그들을 폄하해버리고는 그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챙겨준 일은 있었습니까? 자, 그만 은인자중하며 실력을 기르십시오. 벌써 깨끗이 져서 내준 정권입니다. 73년 뒤진 능력을 아무리 따라잡아도 그들 실세는 한 수 한 수 더 치밀하고 정교한 고수가 되어서 따라잡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판세를 보고 배경 동력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견해를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엇이 부족해서 왜 진작 이렇게 뒤집기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은 해볼지 몰라도 어떻게 했었더라면 더 바람직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런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할 만한 해법을 알아내기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에 그 해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묻어놓은 채로
평생을 지나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좌성인도 우성인도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착안하셨다면 그런 견해는 전체 국면을 잘 파악하고 근본 문제의 핵심 원인을 꿰뚫어서 양측을 조화시켜 통제하려는 견해입니다. 이분들의 견해 지수는 83.88점입니다. 자유우익 성향인, 진보 좌익 성향인 어느 쪽도 상대를 포용할 수 없고 서로 투쟁하면 서로 영원한 적이고 선의로 경쟁하더라도 끝없는 뒤치락일 뿐입니다. 우성인도 좌성인도 결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설사 표면 배후의 동력원 실세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양자를 포괄 수렴하는 덕행과 지략을 가지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운세를 얻지 않는 한 통합의 결실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좌파나 우파나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일단 선택하는 한 양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아량 및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점점 상대를 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양단 간의 취사 선택을 한순간 태생적 판단은 배려하며 아량을 베풀면서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쪽을 선택한 순간 갖게 된 원초적 잘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편에 대한 상대편으로 갈라져서 생긴 각각의 입장을 수호하는 편당을 짓고 대립, 비난, 투쟁 등 싸우는 길로 들어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파에 속하여 취한 언행의 인과응보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파라 하더라도 편가르고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응분의 원한과 복수심을 얼굴에 써놓은 것 마냥 저지를 죄와 받게 될 벌이 낙인 찍혀서 인과응보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비난과 비방의 업장을 면하기 어렵고 빼앗고 파멸시켰다면 상응하는 죄값을 치를 것이며 보복을 받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며 쾌도난마로 끝내기 어려운 악의 고리에 빠져 벗어난 것조차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정도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게 상대를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승리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좌성인도 우성인도 해결책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차라리 선택과 판단 집착을 버리고 한편에 치우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요? 좌파 우파 둘 다 놓아버리고 한민족 고유의 한결의 정신을 되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위하며 평생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아왔던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순박하셨던 삶과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양당 간의 해법을 못 찾고 있는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지 생각은 해보았을지 몰라도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지, 그리하여 더 바람직한 자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할 만한 비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 전통에 그러나 그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 해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묻어놓은 채로 평생을 지나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73년 누란의 현안을 해결하고 말기 현상을 해소할 지혜로운 대안과 자비로운 실행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견해를 가진 견해 지수는 96점, 91점, 96점, 92점, 97점, 93점, 98점, 94점, 99점, 95점, 100점 이렇게 견해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총선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총선의 방향탑 그리고 나침판을 먼저 다음 시간에 소개하면서 총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